그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런 얘기는 선생님 말씀으로도 하시고 작품으로도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경조사를 치르시는 걸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됐거든요. 아드님, 따님 다 이제 결혼시키시면서 정말 딱 100명이었나요? 그 하객이? 네, 뭐 더 작은 데도 있었고 네, 몇십 네. 명.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무 준비도 안 해주시고 젊은이들끼리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게 되나요? 아이들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맙게 그냥 받았죠. 그리고 비난도 많이 들었는데 그 비난의 끝은 늘 칭찬이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좋았고요. 나 죽었을 때도 그렇게 좀 단촐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결혼식 자체도 아주 조촐했지만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뭐 웨딩드레스니 이런 시계에 관련된 것부터 그 모든 걸 다 부모님이 전혀 관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뭐 청첩장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게 되던데 부모님 입장에서 안 그러셨잖아요. 예. 저희는 제가 20살 먹어서부터는 그 부모님에게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어머니한테 200만 원 빌려서 결혼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빌려가지도 않고. 아니 외려 그 잔치 음식 남은 걸 싸갖고 오셨어요 부모님이. 보통 잔치 음식을 해가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시고 이 음식이 남았네로 싸오셨잖아요. 식당만 빌려서 했으니까 네. 그 남은 물건도 우리 거잖아요. 정말 그냥 어느 하루였더라고요. 그죠? 와, 저는 제가 가본 결혼식 중에는 무슨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꼭 가야 되는 분이어서 이제 신세를 진 분이어서 갔는데 따님을 결혼시키시는데 꽃값이 몇 천만 원이래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하시던데. 그러게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어머니가 요즘 요양병원에 노인병원에 입원하신 지 이제 3일째, 4일째 되나? 그래서 아침에 저 사람이 통화를 해서 바꾸어 주길래 잠시 통화했는데 어머니가 힘든 목소리지만 뭐 해다 들려놓는 것도 하지 말고 뭘 사가지고 들려놓는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병원에도 옆에 또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나만 먹자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나한테만 뭐가 자꾸 오는 것도 그렇고 편치 않으니까 뭘 하라고 할 때까지는 들여놓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치매 걱정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머니한테 들으면서 걱정해야 할 게 치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죠?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예사로 꽃값이 1,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뭐 특별한 부자가 아니라도 말이 좀 거친데 미친 짓 아니에요? 저도 보면서 아니 꽃을 이렇게까지 물론 뭐 그 화훼 농가도 살리고 좋기야 하겠다만 이렇게까지 와 이 정도면 진짜 어디 가서 누구는 진짜 1년치 연봉인데 이걸 그럼요. 하루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냥 그 꽃가게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지. 차라리 그러게 말입니다. 다 이게 좀 뭐랄까 나는 특별하고 우리 아들 딸은 특별하고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겉벌 아니라고 하는 네네. 속담 있잖아요. 겉을 보면 속을 안다는데 이게 겉이 허황한 사람들 속은 안 그렇겠냐고요. 그러니까 속이 허할수록 더 이런 일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덜 그렇게 하실 것 같다 싶어서 그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선생님 결혼식 얘기를 좀 전에 하셨으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우자를 어떻게 그렇게 만나셨어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같이 그때 막 정말 우리 미술계에서 진짜 신예가 나타났다. 정말 모든 작품의 러브콜이 선생님에게 쏟아지고 조명을 받고 그러던 시기에 호련히 서울을 떠나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건 배우자 덕분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설이 있어요. 네네. 문전옥답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 좋은 아내를 얻게 된 것도 나라를 구한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프로포즈를 하긴 했는데 그 예상한 대로였고요. 그래서 시골 내려올 때 난 추운 게 무서우니까 좀 집은 덜 춥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밖에는 다른 주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와서 둘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살고 실제로 농사 일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 그 정말 서리빨 같은 결단을 하길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랬으면 그 서울에서 작업실 하나라도 만들려고 네. 악착같이 뭔가를 그 손에 쥐고 모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면서도 내 호주머니에 덜 챙겨도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그 저희 먹을 것을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그 농사라고 하는 일이 그 과정이 온통 생명하고 관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 뭐 때로는 묵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좋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힘들게 노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예. 것. 그래서 땀 안 흘리고 사는 삶에 관한 선망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것 같아요.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질 낮은 삶인 것 같은 오해가 너무 많아져 버려서 돈도 거저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게 선생님 되고 요새는 제일 큰 덕담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세요. 이게 큰 덕담이래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그 온전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해야 해요. 제가 농사를 그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저희처럼 금기가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들은 화가로 살아보니까 이건 이름 걸어놓고 사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그 일 속에서 살면서 보니까 이게 이름 가꾸기예요. 이름을 얻어야 하고 이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일이고 근데 이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땀 흘려서 일하고 자기 먹을 것 사냥을 하든 곡식을 재배해서 거두든 일하고 사는 일이 존재의 본분이지 이름을 내는 일, 또 이름을 팔아서 사는 일 이게 본분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존재를 지켜보면 볼수록 존재의 본령이
자기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건 너무 분명해졌는데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미 많이 망쳐진 인생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살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도 안 할 수 없었고요. 이름을 내려놓는 일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얼굴 팔리는 것도 마트 가가지고 제삿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짐 뭐라 그래요, 술에다가 카트, 예. 뭘 잔뜩 싣고 나올 때 아는 사람들이 제가 잔뜩 실어놓은 그 카트를 보고 흉볼까봐 제삿날이라 어쩔 수 없는 건데도. 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서서. 근데 난 그것도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심하게 되니까. 우리 금희 씨도 어디 가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 금이 왜 저러지?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 조심하게.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합니다. 합니다. 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허명이 생긴 것도 예, 맞아요. 예. 그것도 그 잘 가꾸기도 쉽지 않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살고 죽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선생님, 이 작품집에도 보면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산다. 저그 글귀를 보고 너무 저는 한 100살까지 살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산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긴 그렇긴 그래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살긴 해요. 공식적으로 그 오래 사는 것에 관해서 고민 좀 해야 되는 네, 시대가 되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좋은데 제가 그렇다고 고려장을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오래 살아도 좋은데 방법은 네. 절제 있게 사는 것, 1인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그리고 1인분을 최소화하는 것. 근데 1인분을 최소화하는 일은 식당 메뉴판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옛날에는 한 300g쯤 줬던 것 같은데 200g 되더니 어느 순간으로 150g이 돼서 됐어요. 어떤 데는 120g도 네, 드디어 네,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1인분을 좀 아껴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량해 놓은 건 여전히 1인분을 너무 넉넉하게 잡고 있어서 요즘 환경운동을 하면서 덜 먹는 환경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여튼 우리가 뭔가를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또 많이 버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절제는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식구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연 대표님 이렇게 제 식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분리수거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저도 이제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호합인의 리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테니 어떤 모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가 요즘 그 보는 책 중에 김남일 소설가가 쓴 어제 그것 오늘 여기 좀 임팩트 없는 제목이긴 하네요. 그죠? 남의 책을 그렇게 막 아시아 이웃도시 근대문학 기행 이런 제목인데 그 우리 김남일 소설가를 혹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나? 청년일기, 국경, 천재토끼 차상문이라고 하는 소설집 혹시 저랑 가까운 사람이라 이제 흉을 좀 보지만 소설을 재미있게는 못 써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재미있게 쓰라고 평생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진지하고 좋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지만 잘 팔리고 재밌어야 꼭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드물게 이 책은 재밌어요. 정말로. 엄청난 칭찬이시네요, 선생님. 이게 정말 엄청난 칭찬하는 거예요. 이 책은 저희가 호합인의 리본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처음에 베트남과의 예술 단체들
교류를 시작할 때 지역 선정을 김남일 작가에게 자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우리가 지금 그 호아빈의 리본에 호아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는 푸옌성 바강 유역의 그 베트남 중남부 지역을 추천하신 분이 김남일 선생이었는데 바강역은 그 송바강, 예, 머나먼 송바강. 머나먼 송바강의 송이 그 사실 송이 강이래요. 네네. 그래서 바강 머나먼 바강이라야 하는데 머나먼 송바라고 뭐 서로 낯선 문화하고 만나면 그런 오독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 이분이 그 지역을 소개해 준 이유도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학살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진지한 생각으로 베트남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픔하고 그 정면으로 맞닥뜨려 보시라고 하는 권고와 함께 지역을 소개해서 10여 년 그 지역하고 관계를 해서 지금은 서로 간에 따뜻하게 오고 가는 마음들도 생기고 또 서로 신뢰도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도 깊어져 가고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게 김남일 작가 덕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 베트남이 두 군데나 이 기행에 등장해요. 그리고 베트남 작가들도 등장하고 문화에 관한 혹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까지가 잘 담겨 있는데 이건 일본, 중국, 베트남 그리고 서울까지 4개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유럽 사람들, 특히 유럽의 작가들이라든지 그 모험가들에 의해서 동아시아가 많이 소개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서구적 시각으로 굴절된 동아시아를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살았는데 이건 그런 점에서 그런 굴절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한국 작가, 특히 동아시아에 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하고 문학적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소개하는 것이라서 여기서 나츠메 소세키라든지 뭐 하는 작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춘원 이광수가 서울편에서는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작가들의 소설 세계들을 통해서도 그 지역이나 도시를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놀라운 깊이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책이라서 아직 진도가 많이는 못 나갔어요. 근데 이미 그 다 못 읽은 채로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으로 추천하고 싶어서 어차피 나한테 요즘 뭐 읽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왕이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관계하고 있는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래서 시작한 호아빈의 리본이라는 거고요.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는 동네 형들이 베트남에 가서 저질렀던 일들 입에 담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전쟁의 고통을 우리가 거기 주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것도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 아픈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관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그 강제징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식민 지배에 관한 것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듣지 못해서 이렇게 그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저질러 왔던 역사적인 죄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른스러워지지 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른스러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그 민간 교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은 그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비롯한 것이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재정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워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그 지역의 특정한 학교를 위시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그 교육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교육 교보제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후원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의 이름이 호아빈의 리본이에요. 책에 관심 있는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 역사와 맞닥뜨리게 된 그 작은 시민사회단체에도 관심 가져주실 만할 것 같다 싶고, 우리가 베트남의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도종환 시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생명을 되살릴 방법은 없지 않냐. 자라나는 생명을 북돋우는 일로 부끄러움을 표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시인다운 표현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호아빈의 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철 선생님하고 도종환 선생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연락을 어떻게 주셔서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그 도종환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의정 활동하시느라고 저희 단체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만 우리 한국의 선배들께서 8천여 명의 생명을 앗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천여 명의 생명을 키워냅시다. 그리고 그 일을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로부터 한 거의 10여 년 이렇게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요?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제 주변에도 이렇게 저도 이제 좋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함께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데 이렇게 일단 무거운 설명이 되어야 하니까 쉽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예. 이제는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생각을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폭력에 관한 부끄러움을 안고 시작은 했지만 그 뿌리는 평화에 있는 것이잖아요. 평화를 서로 키워가는 일,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가 앉을 자리가 넓어지게 하는 일, 이것 자체가 다 우리가 해야 할 의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폭넓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호아빈의 리본의 역할을 좀 다시 규정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금희 씨를 비롯해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선생님, 저도 젊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쪽에 젊은이가 계십니다만.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금희 씨와 함께 네,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렇게 역할들을 해주게 된 것도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라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청년들은 오히려 그 젊은 문화예술인들 이름은 잘 알고 있고 금희 씨를 보고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겠죠. 뭐 나이로 보면 그럴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근데 뭐랄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그것도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금희 씨가 못 다가가면 네. 저는 그래서 거의 자꾸 왜 저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통행 금지 구역에 해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회원들? 우리 네. 회원분들이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데 네. 혹시 회원 아닌 분들 이참에 좀 들어오시라고 합시다. 할 수 있으면 좋고. 네. 호아빈의 리본에서 행사하면 금희 씨가 심지어 접수를 보기도 하잖아요. 네. 깜짝 놀라시죠, 오시는 분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드릴 수도 있는 네. 호아빈의 리본입니다. 네.